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MB의 그저께 성명 뒤에 어제 문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MB한테 분노했다. 대통령이요, 특정인을 상대로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 찾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은 가급적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도 어떤 정파에 관계 있는 특정인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분노했다라는 메시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언급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사례가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입니까? 탄핵당하기 직전에 대우건설의 사장을 갖다가 언급해서 자신의 형님과 관계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이 실시간 라이브 회견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장이 그 방송을 본 직후에 한강에서 탄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특정인을 언급을 할 때 그 지목된 대상은 그 사람이 느낄 공포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특정인이 자연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데요. 그때도 그 현상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언급해야지 그 특정인의 했던 한 해견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분노해서는요, 분노는 사기세요. 우리가 대통령 분노까지 신문 일면에서 보게 되고 9시 뉴스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분노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들은 발발 떨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 분노는요, 삭히고 그 분노의 대상이 잘못한 게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지요.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제는 깜빵으로 가는 풍토가 연결됐으니까 현직이 전직들 보내고 싶으면 정확하게 비리를 밝혀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사법 처리하세요. 법 앞에 다 똑같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다만 현직도 잘못하면 곧바로 가야 되지요. 현직 재임 중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촛불 들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민주주의가 앞장선 나라인데 이제 그런 기풍이 계속 되어서 대통령이 몇 차례 깜빵에 가게 되면 현직에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부패는 사라지고 올바른 정치 풍토가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그렇게 길을 쓰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여차하면 깜빵에 갈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각오하고 전직들도 다 깜빵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그런 각오를 했을 거라 봐요. 왜? 남을 보내놓고 자기는 그 100분의 1만 나와도 가야지요. 그것이 권력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도 가진 게 있다고 어제 일제히 무슨 김두부터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라디오 이런 데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 상대로 한마디로 국민 들으라고 우리 노무현 정권의 여러 비리들을 알고 있어. 우리가 터뜨리면 죽는 거야, 쟤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문재인 정권의 정무수석이나 누구 불러갖고 직접 이야기하세요. 전화하면 만나줄 거 아닙니까? 직접 불러가지고 우리 갖고 있으니까 같이 죽을래 하지. 우리 듣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찌질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퉁치자는 겁니까? 저는 퉁치는 거 절대 반대요. 깜빵 갈 놈들 다 가세요. 그러고요, 갖고 있는 거 터져갖고요, 전직들 중에서 지금
노무현 정권 투인 문재인 정권 중에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비리에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다 가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있는 비리 자료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비리가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고 사법 처리가 된다면 돼야지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보수의 계멸을 시키려고 이명박이 잡아간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했어요. 이명박이 잡혀간다고 보수가 계멸됩니까? 그래, 권력 잡고 있을 때는 그래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때는 중도 실용이니 상생이니 색깔도 불투명한 가짜는 인물들을 무슨 법률을 청와대 불러다가 강연을 안 시키나? 예? 지금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밀어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요. 그래갖고 결론이 뭡니까? 뭘 얻으려고 그 짓을 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좌파들 쪽에 좀 잘 보이고 그리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데 이쪽 저쪽에 다 잴 수 있는 카드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예? 온 세상에 시끄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크게 사고들 좀 쳤지요. 그래가 이제는 국민 팔아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싶습니까? 보수 괴멸 운운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고 있는 거 다 터뜨리고요. 칼을 빼세요. 뺄라 이러지 말고요. 지금 퉁치자는 이야기를 너무 지저분하고 노골적으로 오래 하고 있어요. 임종석이 UA 특사도 퉁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UA 것만큼은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 임종석이가 국회까지 찾아가가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서 딜 쳐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그렇게 국정조사하자고 국민을 위해서 계급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듯 말하다가 얼굴에 정말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고 임종석이 만나서 퉁쳐버리는 거 보고 정말 진짜 이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봤지만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한국당이 문제 제기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거는 그야말로 임종석이 레바논에 왜 갔고 더 이 최태원이 왜 만났는가를 따지기보다는 MB 주변에 리베이트 의혹 조사하는 부분을 퉁치려고 UA 원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퉁쳐버리려고 지금 의혹 제기해서 임종석이 이제 거기 퉁치는데 동의하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래 UA 건만 퉁치면 이전 건이 남은 건은 봐준답니까? UA 건 갖고야 MB를 더 걸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특수활동비로 곧바로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자 말자요.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 한국당이 왜 여기 동원돼 가지고 지금 홍 대표부터 말을 언급을 합니까? 이거는 MB와 문의 둘이의 싸움이에요. 한국당은 빠지세요. 앞으로 한국당에 편드는 인간들이 있으면 저 용납 안 할 겁니다. 당신들이 그럼 친위 세력이라고 지금까지 개혁하고 쇄신한다고 혁신위원회 2를 만들어 놓고 김용태 시켜서 지금 뭐 이명박 정당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홍 대표는요. 국민 앞에 선언하세요. 우리는 문 정권을 상대로 안보 투쟁을 하지 비리에 대해서 그건 당신들 둘이서 알아서 할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하기 바랍니다. 자, 평소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친박들을 제거하는데 그쪽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도움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정치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친위 성향을 띤 당으로 친박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손아귀에서 야당을 해먹어도 오래 해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MB 쪽과 긴밀한 접촉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요. 이거는 예? 비리 공동체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깜빵에 갈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면 안 되지요. 차라리 처음부터 문 정권이 야당 인사들에게 친박 비박을 가리지 않고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도 똑같이 똥밭에서 살았으면서 이제 우리 보고 세탁이 조금 덜 됐다고 너네들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야, 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 비리가 우리가 다 까겠다 하면서 이전 투구로 같이 똥밭에 구르자고 씨름하듯이 잡고 넘어갔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건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현상에서 이해라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전부 개별적으로 알아서 깜빵 갈로만 가고 살아남아라 해놓고 이제 MB 쪽에 칼날이 가니까 그거 바리케이트 치고 자빠졌습니까? 전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MB 쪽이 뭘 알고 있다, 뭘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요. 자, 까세요. 까지 않고 갖고 있다, 알고 있다? 그건 뭡니까? 국민들 앞에 무슨 호기심을 갖다가 정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알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폭과 양아치가 하는 겁니다. 조폭과 양아치가 검사들이 잡아가려고 하면 검사 너 우리하고 룸살롱에서 같이 술 먹지 않았냐? 우리가 성접대하지 않았냐? 우리 한국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 검사들 폄하하려고 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공개하겠다. 무슨 술 먹은 영수증이나 그때 같이 갔던 정황 공개하겠다면서 나 좀 빼주라. 영화에 한국 쌈마이 양아치 영화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것밖에 더 됩니까? 너네 비리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 비리 치지 마라는 이야기를 보수 개멸 운운하면서 마치 보수층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백주드나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노무현 이명박이 원래 둘이 저래 악연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종로에서 첫 대결을 해서 그때 종로 총선에서 96년입니까? 노무현 이명박이 출마해서 이명박이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문제로 중간에 하차를 했지요. 그리고 이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이 당선됐죠. 그리고 이명박이 DJ 정권 마지막 해인 2002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죠. 김민석도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 직후에 6개월 뒤에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명박이 무소속으로 대선을 출마하면 노무현 정권에서 밀어주겠다라는 어떤 암시를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지금 청와대에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고 뛰쳐놓은 박근혜가 싫어서 이명박 쪽에 조금 기울고 있다. 그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이 거의 해체돼 버렸고 여당 후보라고 뭐 범여건으로 봤을 때 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었지만 당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MB 측이 서울시장이 무소속으로 대선에 놓으면 한번 제유도 해보겠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2007년 1월 접어들면서 이제 MB가 한나라당으로 대선 출마해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MB 측은 이제 공격이 서로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주변 자료를 뒤지고 다닌다. 그래서 도곡동 땅 자료니 뭐 어쩐 거니 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뒤져봤다 어쨌다 소문도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BBK가 됐을 때 그때 BBK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하고 김경준을 미국까지 검사를 보내서 애써 노정권이 데려와 놓고 BBK 수사 발표를 12월 초에 했죠. 2007년 12월 초 대선 직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결정적으로 도와줬는데 대선 바로 며칠 전에 BBK 발언 비디오 테이프가 등장을 하면서 노 정권은 당시 이 여당 후보들의 등살에 휘말려서 이제 특검을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노 정권과 MB 정권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서로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그럴싸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MB가 되고 난 다음에 촛불, 광우병 촛불 시위에 4월달, 5월달부터 걸려들면서 정권이 흔들거리면서 한때는 쫓겨나는 게 아닌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저도 MB 정권에도 찍혀서 고생 좀 했는데 괴롭히던 그 정권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도 정권 넘어가게 생겼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정권 허약한 정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끝난 뒤로 겉으로는 중간쯤으로 포지션을 하면서 보수도 아니고 우리는 보수 아니다. 중도 실용 정권이다.
상생 정권이다라고 애매한 소리들을 했었더만은 뒤로는 저렇게 많은 촛불이 어디에 나왔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저것을 지원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하반기부터 박연차 등 노무현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샅샅이 털었죠. 그러면서 2009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직접 향했고, 그래서 이제 뭐 640만 달러와 관련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무슨 돈이 그 측근과 가족 사이에 오고 갔니 나오면서 노 대통령이 검찰의 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 출두를 했지요. 자, 그때가 4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갈 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배석을 해서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죠. 이제 한간에 이는 완전 소문입니다. 소문으로는 그때 또 다른 뭔가가 이렇게 제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노 대통령은 다녀와서 그 뒤로 봉화에 자택에 응거하다가 이제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5월 달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악연, 한때 대선에서는 서로 제가 볼 때는 딜을 잘 한 듯 보였는데 광우병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다시 이제 조사하고 견제하는 상황으로 갔다가 그것이 상대를 자살로 이끌게 되면서 노 정권에 관련되는 사람은 우리가 집권하면 이 원수를 다 갚겠다라고 이빨을 갈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알려진 사실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야말로 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어떤 상징적 인물을 빗대어서 자신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쪽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고 한쪽은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지금도 그분의 유서를 갖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시신을 수습하며 문 대통령이 참담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런 감정이나 사적 원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통제를 해야 되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평소에 보면 포카페이스 비슷하게 사람 좋은 웃음을 이렇게 웃고 하는데 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라고 하루쯤 지났으면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 표현을 굳이 밖으로 내비치느냐. 이 부분에서요, 뭔가 지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찔리는 게 있냐. 왜 저렇게 격앙되는 반응을 보이느냐. 자신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떠들거나 말거나 뭉개고 그냥 밀어버리고 가면 되지. 그래서 검찰시켜서 포토라인 세우고 안 오면 잡아가고, 그래서 뭐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왜 저러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도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정치인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 하루 이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건 나로서는 불쾌했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모진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회의 전까지는 차분히 대응하자는 게 주를 이루었지만은, 즉 로키로 낮은 수준으로 가자 했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대응 기조가 다시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정치적 검도에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브리핑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직접 워딩한 내용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장군 멍군인데요. 이 두 사람이요. 그러면 문 대통령 측근들이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많은 일을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카드가 있냐라고 이렇게 보면
자, 자신들이 노무현 정권 물러가고 난 뒤에 청와대 정리하면서 인사 관련 파일 뭉치를 발견했는데 여기 일부 인사의 비리 내용이 꽤 이렇게 예민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청와대가 남긴 영상회의록을 상당수 문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권 내부의 민감한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임종석 UAE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기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공개하려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려서 안 했다. 좀 쇼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이 자꾸 쇼 하면요. 한마디로 늑대 소년됩니다. 늑대 온다 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문 대통령 측에서 저것들 뻥치고 앉아있네 하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괴멸을 걱정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충정이 있다면 이제 문 대통령을 향해서 과감히 깔 것 까십시오. 본인은 비리가 없고 다 몇 번 틀어도 안 나왔다고 자신하는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측근이 뭐 불었다고 해서 화달짝 저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국민 앞에서 시정 잡배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협박을 주고받고 분노, 모욕, 죽음, 보복 이런 말 하지 말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서로가 가진 패대를 까서 한마디로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요, MB죠. 여태까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현직에 있을 때 적폐청산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서 혹시 나한테 칼이 들어왔을 때 퉁치는 용어로 쓰겠다고 갖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만 말을 흘린다면 너무 유치하고 졸렬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분노 경로했으면요 한번 경로한 대로 해보세요. 맨날 뭐 말로 갖고 그러지 말고요. 실천에 옮기는 정권 아닙니까? 다 잡아가는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요. 이 일에서 한국당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갤럽 지지율 조사 보니까 9% 나왔대요. 바른정당이 8%예요. 민주당이 46%예요. 갤럽은 문 대통령 지지가 높게 나오는데 67%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도 한국당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은요. 자기 집구석에 홍 대표 앞에 붙은 불이나 끄지 오지랖 넓게 MB를 대신해서 이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한 2, 3일 안에 안 까면 정말 둘 다 사람이 아닙니다. 한쪽은 까고요. 한쪽은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맑아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더 안 하려 했는데 정말 둘 다 오늘까지 노는 것 보니 유치해서 한마디 했습니다.